요약문을 충분히 분석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거 하는 게 뭐 하라는 거냐면 요약문이나 주제문 같은 경우 여기 밑에 보시면 아 이거는 for로 시작하는 문장이네 하면은 여기 앞에 부사구가 하나 들어가겠고 그럼 뭐뭐를 위해서 혹은 뭐뭐 때문에 이런 말로 시작하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은 뭐뭐 해야 합니다 라는 문장으로 이 글을 써야 되겠다 라고 해서 요약문을 통해서 주제를 어떻게 표현을 해낼지를 방향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너희가 나랑 배웠었던 문법 요소들을 꼭 생각해야 되겠지. for 같은 경우는 접속사 전치사로 다 쓸 수 있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때문에라는 의미도 있었고 위해서라는 의미도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정답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거 일단 머릿속에 넣어주고 요약문을 분석해서 쓸 내용을 3번으로 쓸게요. 3번을 쓸 내용을 일단 우리말로 정리를 해보면 좋겠어. 이러면 정답을 맞출 확률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럼 이 우리말로 쓸 거는 두 개를 합쳐서 여기 넣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구현을 하시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을 해야 돼. 이거 하셨으면 어느 정도 각이 나와요. 그러면 조금씩 손 봐서 하면 되고 다섯 번째 꼭 중요한 거 빈칸에 넣어서 검토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틀릴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이때 내용적인 측면에서 빠진 게 없는지 그 다음에 어법적인 측면에서 내가 저 문장을 올바르게 썼는지 다섯 가지 쭉 확인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헷갈릴 것 같으면 써놓으세요. 다섯 가지 스텝을 밟아서 하는 건데 아마 시간이 되게 부족할 수 있어요. 이걸 아주 하나씩 꼼꼼히 하려면 그래도 이걸 하나씩 하는 게 냅다 들어가서 와다다다다 하는 것보다 시간이 단축될 거예요. 알겠죠? 특히 첫 번째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 글의 주제가 뭐였는지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 자 그러면 요거 그대로 한번 가보자. 아 그리고 요약문 요거 쓸 때 조건 같이 봐야 되겠죠? 조건에 맞춰서 써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자 그럼 일단 문제로 바로 들어가 봅시다. 시험지 있어? 네. 들어가 볼게요. 이거 주제 뭐였죠? 글의 주제? Engineering Through Society 요거요. 주제 뭐였어요? 말해보세요. 그렇지 어디에서? 인공지능하고 공학에서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 했었어. 근데 이거 뭐 때문에 해야 된다 그랬지? AI나 공학에서 다양성이 없으면 윤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했었어. 그러니까 윤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윤리를 여기다 밑에 한번 써볼게. 윤리 보장 위해서 다양성을 당연히 공학하고 AI에서 확보해야 한다. 아니면은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게 글의 주제였죠? 그죠? 우리 말로 한번 떠올려 봤어요. 윤리보장이라는 게 질문에 어디 문장이에요? 윤리가 여기 그 윤리 다양성이 없으면 윤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문장이 있거든요. 여기 insist that establishing ethics in AI must mean tackling the challenge of diversity. 여기에서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윤리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양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거든. must mean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좀 강한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요 글을 주제로 써보면 자 우리 이거 머릿속에 떠올렸고 분석은 아까 했었죠. 보장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해야 한다. 그러면 이 말대로 위해서 for 앞에 여기 넣어주면 되지. 윤리성 보장. 그 다음에 A번 부분에 B예요. B 부분에 다양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네. 그치? 근데 조건 잠깐 보시면 단어를 하나씩 사용하셔야 돼요. A에 들어가야 되는 단어는 뭐냐면 secure하고 involve 두 개 들어가야 되거든. 그리고 A번에 들어갈 하나 더 조건은 12단어 이내로 쓰래요. 그럼 조금 우리가 이 주제보다는 늘려서 써야 된다라는 얘기겠지? 그러면 이 확보하다, 윤리 보장하다라는 부분에 secure 쓰시면 되죠. 요거 의미 몰라서 틀린 친구들 많을 것 같은데 확보하다, 보장하다라는 뜻이야. 여기 다 몰랐으면 써놓으시고
그래서 여기 앞에 잠깐 보세요. for하고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요 뒤에 바로 securing 들어가면 되겠지. 윤리성 확보니까 securing 써주면 확보할 건데 뭘 확보할 거냐면 윤리성을 확보할 거죠. 요거에 대한 목적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 일단은 그럼 우리 윤리 뭐라고 썼었어? 지문 속에서 ethics 썼죠? ethics를 보장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가 너무 짧잖아요. 그럼 늘려야 돼. 그리고 저기에서 involve라는 단어를 쓴대. 우리 involve는 무슨 뜻이야? 포함시키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 조금 중요하게 얘기를 했던 무기를 더 썼던 게 사회하고 그 공학이 그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다. 주고받는 내용이다. 그것도 여러 번 언급을 했었단 말이야. 그럼 그 사회 안에서 걔가 속한 사회 안에서 이걸 한다는 것도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요 짚어주시면 방금 얘기했던 요거는 글의 내용에 대한 파악이 잘 되어 있으면 짚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in 하고 the society 요 정도는 넣어줄 수 있겠지. 그지? 그리고 요거보다 요렇게 가자. ethics를 어디에서 일단 확보를 해야 되는지 보시면 공학하고 AI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거 먼저 넣어줄게요. NG 스펠링 헷갈리고 Engineering and AI 이렇게 하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거 나왔고 그 다음에 얘를 involve 통해서 수식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하나 하고 they are involved at the society 다시 한번 the society they are involved in 이렇게 써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정답 구성이 어떻게 된 거냐면 for 뒤에 요거 목적어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넣었고 근데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좀 길었다라는 내용 때문에 여기 엔지니어링하고 AI라는 부분은 키워드니까 하나 넣어주고 요걸 넣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주절 가시면 they라고 해서 대명사로 지칭을 했단 말이에요. 대명사 they로 지칭할 만한 걸 앞부분에서 이렇게 한번 넣어줘야 되는 것도 키포인트였던 거야. 오케이? 그런데 얘가 어디에 있었냐면 그 사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한다고 했죠. 근데 그 사회는 걔네들이 또 속해 있는 이라고 표현해 주셔야 되니까 여기 조건 하나 맞춰줬고 아마 12단어 이내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They are. 네, 오케이? 요게 완전 정석적으로 푸는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대로 푸는 방법이었는데 어떤 답들이 이런 것도 있었어. 이 for를 의미상의 주어로 쓴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맞게 해줬는데 어떤 정답이 있었냐면 누구 건지 얘기 안 할게요. 괜찮죠? 그럼 공개해도 돼. For engineering and AIs 혹은 engineers 쓴 친구들 얘네가 하고 여기다가 투부정사를 다시 붙이는 거야. 그럼 뭐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이 되죠? secure 하기 위해서라고 썼어. 이렇게 써도 괜찮은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to serve 역할을 하기 위해서야. 근데 어떻게 역할을 하기 위해서냐면 secure society 이렇게. 그래서 안정적인 뭐 안전한 사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써도 맞게 해줬어요. 그래서 조건들에 맞고 내용과 어느 정도 맞다 하면 맞게 해준 거니까 요거는 얘를 이렇게 두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다라는 거는 하나 키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 이해돼요? 네. 그리고 각자 다 정답 같은 경우는 이따가 1대1로 볼 때 다시 봐줄게요. 하면은 이 A 1번 지문에 대한 해설 이렇게 맞춰도 될까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 뭐였냐면 그래서 중요하게 얘기했었던 게 뭐였지? 요걸 하나하나씩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엔지니어링하고 AI 중요했었고 걔네가 속한 사회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게 중요했었고 다양성 확보는 윤리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 네 가지 내용이 이 문장 안에 들어가면 됐었다. 오케이? 괜찮아요? 네, 2번 바로 넘어가 볼게요. 2번 똑같아. 요양문이니까 주제 한번 잡아볼 거다. 이 글 주제 뭐였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주제 주제 떠올리고 요양문 넣으면 되니까. 이거 마케팅 리서치에서 컨슈머에서 어쩌고저쩌고 했어. 주제 뭐였어?
맞아. 인간이 아니라 인간 영역 AI가 그죠? 마케팅에서 활용될 수 있다 이거지? 근데 이건 완전 주제 맞거든? 근데 이 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인간, 그러니까 behavioral method를 통해서 마케팅 리서치를 한 거랑 human inspired AI를 통해서 마케팅 리서치를 한 거랑 비교를 해가면서 AI가 그걸 극복했다 이런 의미로 글을 이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넌 여기에서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건 이거하고 요거하고 대조되는 지점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 글에서는 잡아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 글 잠깐 다시 읽어보시면 여기에서 여기 문장 봐봐요. some method 여기 보이지? 어떤 방법들은 그 소비자들의 감정을 알아채려고 하는데 근데 varying rates of success예요. 그럼 요거 첫 번째 인간이 하는 behavioral method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지. varying rate of success니까. 그럼 이거는 결과값이 흔들린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별로 정확하지 않다라는 단어로 들어갈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그 다음 문장 바로 봐봐. 그런 행동주의적인 방법은요. 인간의 그 리액트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치? 조금만 더 내려오시면 여기 결과적으로 rarely applied 거의 적용이 될 수가 없거나 아니면 in small scale로 작은 사이즈로 적용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대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매뉴얼리 코딩 해가지고 레이블 인텐시브 하다라는 특징도 있죠. 손으로 하나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것들이 인간 행동주의적인 방식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면 요거랑 반대돼서 Human Inspired AI는 large scale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 밑줄 다시 다른 색깔로 치세요. large scale인 결과를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즉각적인 결과를 내줄 수 있죠. 즉각적이면 실시간으로 그 반응을 적용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consequently or rarely applied와 반대되는 그런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즉각적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그지?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여기 quite solid dessert 라거나 accurate라는 단어가 저 어디 있는데 되게 solid 그러니까 명확한, 단단한, 정확한 결과들을 나타내 줄 수 있어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건 Human Inspired AI가 이런 걸 할 수 있다 인 건데 이거에 대조되는 개념도 계속 주어주고 있다. 요거를 포인트로 잡으시면 이제 보세요. while 있어. 뭐뭐 하는 반면에이기 때문에 대조되는 포인트 있을 때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써놔봐. 대조 표현이다. 뭔가가 하나씩 대응이 될 수도 있고 개념이 그냥 반대의 개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인간 행동주의적인 방법, 마케팅 리서치에서 그것들은 이렇고요. 이렇게 완료가 됩니다야. 그럼 A번 빈칸에 들어가야 하는 건 약간 능동적인 의미의 그런 특징이 들어가면 되겠고 B번에 들어가야 되는 건 수동적인 의미, 던이니까, 던이니까 완료가 된다는 거. 어떤 특징이 있는지 표현을 해보시면 여기 요거랑 합쳐졌을 때 노동력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 매뉴얼하다라는 게 곧 결과가 그렇게 자동적이지 않다라는 걸 표현해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그 큰 특징으로는 A번에 labor, intensive 이렇게 들어가면 아주 큰 범위의 개념으로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특징으로. 그리고 나원인 완료가 되는데 in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결과값에 범위 같은 거 얘기해 주는 거다라는 거 감 잡으시면 얘는 small scale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각각의 특징을 얘기를 해주고 인간에게 영감을 받은 AI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지. 그치? 그리고 여기 명사가 있어요. 그럼 그 앞에 하나, 둘, 세 개라는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겠다. 왜냐면 리절트를 수식해줘야 될 테니까. 그런 정도로 영어 분석해 주실 수 있겠어요? 왜냐면 provide
exercise의 목적어는 어쨌든 result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 그치? 그리고 하나, 두 개, and 하나 했으면 아 이거 방열구조 넌지시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C와 D와 E는 전부 다 형용사로 형용사 병렬 구조를 이루는 부분이 들어가면 되겠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대조를 해주시면 저거 세 가지 하나씩 넣으시면 돼요. large scale 하나 넣어주면 되고, 그치? 그 다음에 결과값이 정확하다라고 했으니까 accurate 하다거나 아니면 solid 하다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 넣으시면 맞게 해줬어요. 오케이? 그 accurate라는 말은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 더 들어가야 될 말은 저거죠. 즉각적인 결과. 저게 더 중요한 부분이었으니까 instant 해도 되고요. instant yes 요거 들어가도 되고 둘 중에 하나 들어가면 맞게 해준 정답이었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뭐였냐? 두 가지 대조점을 찾자. 각각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나쁘지 않죠? 괜찮죠? 그 다음에 넘어가도 돼요? 논술하고 3번 갈까요? 솔직히 이거는 그냥 질문 그지? 개 쉬웠어요. 이 제목 문제이긴 했는데 그냥 너무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였거든? 이글 주제 뭐였죠? 주제 커리너리 어디에서? 어느 나라를 배경으로 했었죠? 미국이었어, 그치? 미국 요식업계에서 젠더 갈등이 있다, 젠더 불평등이 있다 요거 표현하시면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정답이 얘들아 성별 불평등 뭐라고 표현하면 돼? 젠더 inequality. 근데 어디에서? in US 들어가면 좋고요. 아니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US culinary field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렵게 푸는 거 아니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 만약에 제목 문제가 나온다 치면 이거는 보통 문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핵심 어들 있지. 단어의 첫머리는 대문자로 쓰는 게 정석이에요. 혹시 모르니까 이거는 굳이 감점 당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다들 거의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조건이 본문에 있는 단어만 쓰라고 했으니까 뭐 갖다 쓰시면 다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있는 단어 없는 단어도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문장 쭉 써놓고 한번 다시 찾아보는 거. 본문에 동그라미 쳐가면서 나 이거 쓰겠다 하면서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A번에 구체적인 내용을 쓰래요. A번 A 밑줄에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how male and female chefs are portrayed 했는데 엄청난 차이점 얘기하는 거지. 그 여성 셰프랑 남성 셰프를 포트레이 설명하는 다른 방법 구체적으로 쓰시면 돼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여자는 가정적이고 덜 가치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 덜 가치 있다 이거 표현. 이거가 가장 핵심이었죠. 덜 가치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남성 셰프들의 경우 더 전문적이고 가치 있는 것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이 가치 부분에서 위아래로 표현을 해줬으면 더 맞게 해줬어요. 근데 약간 애매한 정답이 뭐였냐면 여성들을 가정적으로 표현했고 뭐 남성들을 그 직업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쓴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이건 조금 애매한 게 명확하게 가치가 있고 없고 이 차이를 나타내주기 어렵기 때문에 아예 그냥 확실하게 가세요. 여성들을 완전 디밸류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풀면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넘어가도 되죠? 얘는. 그 다음 4번 볼까요? 똑같아요. 이것도 주제 한번 잡아볼까 봐. 이거 무슨 주제였죠? 주제 뭐였죠? 이것도 뭐 하기 위해서 뭐 해가지고 한다 막 이런 거였잖아. 지금 다 써봐. 그 지문에 뭐 어디 한 부품에다가 글의 주제를 써보세요. 키워드를 다 포함시켜서 써보시면 좋겠어요. 핵심만 들고 와보자. 뭐 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진짜 뭐 하려고 뭐 했다. 이것만 써봐봐. 뭐 하려고 뭐 했다 사람들은.
지우가 되게 확신 있게 끄덕끄덕 해줬거든. 발표해볼래? 반은 썼어요. 반은 썼어요. 그럼 반은 더 마음을 써보세요. 보러 가야지. 그렇지, 그렇지. 거의 다 왔네, 다 했네. 그렇지. 이제 더 완성시켜 보세요. 오, 좋아요, 지금. 아, 잘하시네. 좋아요. 어디 있어? 좋아요, 좋아요. 그냥 뭐 하려고 뭐 한다 이렇게 깔끔하게 써. 그렇지. 그런 식으로 그런 느낌. 뭐 있어? 안 쳤어? 좋아요, 좋아요. 같은 말이에요, 똑같아요. 다 잘했네. 이거 주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인지 구조화를 해소하기 위해 위해서 뭐 한다고? 편견을 유지시킨다. 요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맨 마지막 줄에 우리가 편견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라는 말, 그 문장에서 그 도와준다라는 거 막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요거 그대로 갖다 맞추시면 봐봐요. self-delusion이 요거잖아. 나를 속이는 거, 내가 편견이 있는데 없다고 하는 게 self-delusion이잖아요. 요 자체가 그 얘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 더, 이런 의미 추론 문제 있고, 의미 추론은 그 주제 문제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주제를 갖다 써보자 이런 접근하시면 훨씬 쉬워요. 오케이? 주제가 아니면 정답이 되게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제밖에 너희한테 문제를 줄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거는 편견이 있으나, 그치?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시키는 거죠. 그쵸? 있는데 없다고 막 나를 설득시켜야지 기만할 수 있는 거잖아. 그쵸? 이게 곧 인지구조와 줄이기 위해서 이 내용인 거잖아요. 그죠? 보시면 이 주제에 이 말만 살짝 덧붙인 거야. 의미 추론이니까. 이해돼? 자, 그러면 저기다 넣어볼까요? It's a tendency to 뭐뭐 하는 경향이 돼요. to 이하니까 A번의 시작은 동사 원형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아. 이 정도는 우리 감 오시죠? 자, 그러면 어떤 경향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을 시키는데, 그치? 그런데 이걸 통해서 이걸 왜 하냐? 이걸 통해서 아니지. 설득을 시켜가지고 또 중요한 게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나 혼자만의 일이면 뭐 기만이니 뭐니 이런 말 할 게 없는데 난 편견이 없어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 행동이 뭐예요? 뭐라고요? 타인을 평가해요. 어떻게? 타인을 평가하는데 어떻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죠? 고정관념을 가지고 타인을 평가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나를 스스로 설득시키면서 해요. 그래가지고 인지구조화를 줄이려고 합니다. 이런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방금 뭐 한 거냐면 주제 가지고 한번 넓혔거든? 근데 글의 내용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부분도 중요한 거였어. 그치? 타인을 평가하는데 이게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인지부조화가 타인을 평가하는 데 들어간다라는 내용이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 맞춰서 좀 써보려고 하면 A번에 타인을 평가하는 개념이에요, 경향이에요를 한번 써보려고. 그러면 원래 내가 의도했던 답은 이거였거든요. It's a tendency to stereotype others 이렇게. 왜냐면 글 속에서 얘가 동사로 쓰였다는 걸 너희가 한번 더 짚어줬으면 했어. 오케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편견을 적용시킵니다
라는 뜻이어서 얘가 이제 그 모범 정답이기는 했는데 뭐 다른 정답들 중에 뭐 Dutchy, others, with stereotype 이런 식으로 써도 다 맞게 해줬어요. 어쨌든 타인은 내 편견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말. 그리고 잘 보면 여기 컴마가 있어. 이 컴마 동그라미 해보시면 보통 문장에서 컴마 나오면 관계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분사구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뭐 하면서 하는 와중에 라는 표현이 거기에 들어가면 되겠다 정도로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뭐 어렵긴 해요. 그래도 타인을 평가를 하는데 고정관념을 넣어주는데 나를 설득시키면서 고정관념을 계속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위에 들어갈 말이 convincing 요걸로 시작하는 문장이면 좋았다 이거야. 오케이? 이거 너무 이건 모범 정답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같이 그냥 와주시면 돼요. convincing 할 건데 누구를 설득시킬 거죠? 자기 스스로를. 그럼 뭐라고 쓸 거야? 나 스스로를이면 myself 하셔도 되고 ourselves 하셔도 되고 oneself 하셔도 돼요. 모범 정답에서는 ourselves로 갔어요. 어차피 주어가 확실하게 있지 않은 일반 주어라고 하죠. 일반 주어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설득시키는데 어떻게? 요거 편견이 없다고 설득시키는 거죠. 요 부분이 중요한 거지. 그럼 뒤에 어떻게 붙이고 싶어? convince 목적어 그 다음 어떻게 가야 돼? 대절 가거나 아니면 투부정사 구 가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 그냥 넣어주면 돼. 내 스스로를 설득시키는데 여기 위에다가 쓸게요. 내 스스로가 편견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뭐라고? 논리적인 사람, 개짱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존재로서 나를 생각하는 거니까 요거를 갖다가 써보면 convincing ourselves to be a fair or logical thinker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아니면 여기 뒤에 as로 가셔도 돼요. as a fair thinker 이렇게 가도 상관없어. 여기 자체를 이렇게 두 가지 문장 구조 나올 수 있어요. 둘 중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이해돼? 그래서 나를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설득시키면서 다른 사람들의 편견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게 C에 for 있네? 뭐뭐 하기 위해서 하면 되지? for 뒤에 어떻게 쓰고 싶어? 그렇지, 인지부조화 해소야. 많이 나오는 정답이 for cognitive dissonance to be eased 이렇게 많이 썼어요. 이렇게 괜찮고 그냥 조금 더 간단하게 써주면 이 ease가 내가 지금 동사잖아? 그럼 for 뒤에 동명사용으로 바로 붙여도 되지. 그럼 어떻게 쓰고 싶어? easing 하시면 돼요. for easing cognitive dissonance 그대로 써도 돼. 모범 정답에 나와 있는 건 for easing 이 형태였고 이걸 굳이 정답으로 고른 이유는 이 형태를 하나 알고 가라고. ease도 ing 붙여서 easing 하고 쓸 수 있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에서 너희가 가져갔으면 좋았을 거는 내가 의도한 거는 요거 스테레오타입을 동사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거 하나랑 is의 형태를 ing로 바꿔서 쓸 수 있다. 요거 하나랑 내용적인 측면에서 인지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설득시킵니다. fair thinker라고. 그죠? 그러고 그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데 쓰는 경향입니다. 요 세 가지 내용이 키워드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좀 필기해볼까? 각자? 써줄게. 내가 안 쓰면 안 써요. 자, 내용적인 측면으로 뭐라 그랬죠? 인지부조화 해소. 그치? 이거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표현 쓸 수 있었어. 근데 이 전체적인 내용은 그래 가지고 타인을 평가하는데 편견을 가지고 하네요. 이때 스테레오타입이 동사로 쓸 수 있다. 편견을 가지다. 그냥 명사 붙이는 타동사로 쓸 수 있다. 라는 거 하나랑 해소한다 할 때 is라는 동사를 easing 하는 동명사 형태로 현재 분사 형태로 쓸 수 있다. isd는 많이 봤으니까, 그지? 그리고 to be ised 쓰는 친구들도 잘했어요.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설득하는 게 이때 fair thinker라고 생각하면서 as a fair thinker로 스스로를 convince 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괜찮아요? 쓸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서술형 5번은 이거는 그냥 써보라고 한번 머리 굴려보라고 했는데 애증하면 다 맞았더라고요. 이런 거 할 때 만약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나오잖아. 그럼 그냥 제일 쉬운 거 고르세요. 숫자를 써야 됐고 비교를 왜요? 숫자를 써야 됐고 두 걸스와 보이즈를 비교하는 거였거든. 이렇게 쓱 봐. 아 숫자를 써야 돼? 그러면 나 같으면 그냥 여기를 썼겠어. 3%하고 22%면 7배 이상이다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7 times more than 7 times 이런 표현 쓰면 간단하게 표현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제일 간단한 거를 골라서 찾아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수량 표현만 하라고 했으니까 뭐 이런 거에서 뭐 몇 포인트, 예를 들어 요거 두 개 사이에서는 the gap between boys and girls are more than 2%. 요 정도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얘도 수량 표현이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무책임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알아서 해 이런 문제. 그럴 때는 제일 팁 간단하게, 무조건 간단하고 쉽게 생각하세요. 내용적인 측면이건 문법적인 측면이건 간략하고 명확하게 하는 거,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가시면 왜 그냥 잡소리 쓰다가 더 틀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결한 문장, 간단한 내용으로 쓰자. 요거 잘 생각해주고. 그래서 그리고 너희 이제 서술형 정답을 쌤 이렇게 쭉 봤는데 실수가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문장 구조, 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빼먹으려고 안 하는 것 같기는 해요. 나랑 얘기했던 게 있으니까. 근데 그걸 구현을 낼 때 문장 전체 구조를 다 파괴시키는 경우들이 있어. 그거는 검토가 안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검토가. 다 써본 다음에 꼭 문장을 다시 한번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동사가 없네, 혹은 뭐 주절에 동사가 없네, 대신 동사가 없네, 이런 거 꼭 확인해 보신 다음에 제출하셔야 돼요. 알겠죠? 5문제나 나온다고 했으니까 스피드 있게 하되 실수는 없게, 요 아까 했었던 그 순서를 좀 따라가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어떤 문제 몇 개만 좀 같이 풀어보고, 객관식은 다 너무 달라서 개별 질문 1대1로 받는 걸로 할게요. 3번 가보십시다. 3번. 이거 낮은 친구들이 별로 없었는데 이거 정답이요. B랑 2가 틀린 거였어. B랑 2가 틀렸는데 여기 보셔야 돼요. B에서는 어디 틀렸냐면 wrote down them 하면 안 되죠. 대명사 목적어는 중간에 들어가야 한다. 문법사 때문에 brought them down 하고 쓰셔야 돼요. 살짝 변형이 되는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어디 틀렸냐면 여기 틀렸어요. persist in.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죠. 우리 persist는 무슨 동사라고 그랬었어? 얘 자체로는 자동사 쓴다 그랬어. 그리고 요거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얘라 persist 다음에 in 있죠. 전치사 다음에 무조건 뭐 나와야 돼요? 명사 나와야 되죠? 근데 명사 없이 바로 다시 전치사 구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거는 명사도 없으니까 자동사건 뭐든지 간에 in을 빼줘야 되겠구나 정도는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 정답이 2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고, 그리고 뒤에 7번 문제에서 요거 3번 잠깐 볼까요? 이거 정답 찾는 거는 친구들 어려워하지 않았는데 이 3번 문장의 구조를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설명을 살짝 해주면, 맨 앞에 여기 있죠? 여기는 우리 부사구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네가 이러이러한 감정 중에 어떤 것을 느끼든지 간에 이걸 느끼든지 간에 그것들을 쉐어하세요라는 명령문의 형태로 문장을 봐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도 쉐어하는 원형 들어갔죠? 그래서 웨더절이 부사로서 취급을 해줘야 되고 이럴 때 if, 웨더 대신에 if 갖다 써도 돼요? 부사절일 때? 안 돼요. if는 안 되는 자리야. 왜냐면 이 혹시 헷갈리는 친구들은 쓰세요? if가 명사절일 때랑 부사절일 때랑 의미가 다른 건데 부사절일 때가 뭐뭐라면이라는 거고 이럴 때는 뭐뭐인지 아닌지인 거야. 부사절에서 인지 아닌지가 들어가야 되니까 if는 안 되는 거죠. 명사가 아니니까. 이해돼? 네, 그거예요. 그리고 이거 정답이 5번이었는데 여기 from which 들어가야 되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야지 투부정사 붙일 수 있다 그랬어.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의 경우에만 뒤에 투부정사로 문장을 이어갈 수 있다 라고 했던 보호 문법이었어요. 내가 설명해줬었던 게 있어서 내봤어. 학교에서 이렇게까지 낼까 싶긴 해. 좀 어려운 문법이어서. 그래도 보시고 그 다음에 더 어려워했던 거는 이것도 조금 많이 헷갈렸던 것 같은데 A번하고 3번하고 1번하고 3번하고 헷갈렸던 친구들이 좀 있던 것 같아요. 같이 이것만 좀 봅시다. 이거 무슨 그거냐면 돈 그거야. 돈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 그거. 이 글의 주제도 살짝 생각을 해보시면 뭐가 있어야 뭐가 있다. 뭐가 전제가 돼야 뭐를 실현시킬 수 있다. 했을 때 했잖아요. 발표해보세요. 비례적 비례적? 교환. 아니 아니. 섞였어. 섞여버렸어. 비례적? 평등이 있어야 교환이. 그렇지. 어떤 교환? 공정한, 저스트한 거래가, 트레이드가 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죠? 근데 요거 자체가 이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던 거고 요 공정거래를 할 수 있는 비례적 평등에 대한 수단이 measurable, commensurable 한 게 money였다. 돈이 이걸 가능하게 해주더라 라는 글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어쩌고저쩌고 이퀄리티는 그대로 줬죠? 여기 비례적 들어가면 되는 거였는데 우리가 아는 단어는 이거죠. proportional. 그리고 3번에 들어가 있는 corresponding은 저게 상응하는 이라는 뜻이란 말이야. 상응하는. 비율적인 거랑 그에 상응하는 거랑 같은 말로서 쓸 수 있다라는 거 제시를 해준 거고 요거 하나만 옆에 써놔봐. 저 correspond라는 단어는 기출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저거 자체로는요 자동사예요. 자동사. 그래서 제 뒤에 자동사고 얘를 목적어랑 같이 쓰고 싶으면 with를 쓰거나 to를 동반해서 써야 타동사로 뭐뭐와 같다, 상응하다 하고 쓰실 수 있어요. 오케이? 요거는 많이 나오는 단어라서 그 다음에 A번 칼럼에서 그 열에서 또 정답의 후보가 될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될까요? 5번. 그렇죠. comparable도 가능하죠. 왜냐면 비교 가능한이니까 비율적이라는 말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5번까지 A번 칼럼에서는 정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너희가 잘 모를까봐 얘기해 주는 건데 비율이라는 단어 중에 ratio라고 있는 거 아시죠? 이거 참고해서 그냥 알아두세요. 선택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4번의 reciprocal은 그 상호적인 거니까 이 문장에서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는 좀 중요했어요. 왜냐면 둘 다한테 좋았어야 되거든. 그죠? 그래서 reciprocity가 보장되는 게 그 비율적 평등을 통해서인 거죠. 오케이? 그리고 B번에 가시면 1번에 unnegotiable이라는 게 negotiable이 뭐지? 협상할 수 있는 거거든. 그 내고왕 알지? 내고왕. 그 내고야. 내고왕에서 뭐예요? 협상하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협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조율의 여지가 있다. flexible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그런데 반대로 unnegotiable 하면 이건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럼 절대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5번에 있는 absolute와 같은 뜻이 돼요. 절대적인 거. 그치만 얘들아 돈은 절대적이진 않잖아요. 돈의 가치 얘는 유동적일 수 있는 거고 그거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비율에 맞게 그만큼 돈을 줘야 된다라고 할 때 그럴 때는 뭐 비율에 맞는 정도로 주는 건 언니고시업을 해요 해도 돈 자체로 보실 때는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빈칸에 보시면 where money serve as a 띠리리 standard야. 그러니까 그곳에서 돈은 되게 정도를 측정해 줄 수 있는 커맨서블한 그런 수단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B번에 가능한 선지는 3번 선지 요거 그치? 아니면 네, B번에서는 3번만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이거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거 있잖아요. qualitative는 무슨 뜻이죠? qualitative 이거 질적인 거지, 질적인 거.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돈은 질적인가요? 양적인가요? 양적이어야 돼요. 그쵸? 수에 맞춰서 그 비율에 맞춰서 줘야 하는 거니까 돈의 특징을 얘기하자 했을 땐 양적인 거 영어로 뭐라 그러죠? quantitative라고 하죠. quantitative. 이렇게 돈의 특징이 있어서는 양적이어야 한다 라는 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얘들아 컴하고 T 하나 더 붙여줘야 돼. 여기에 T 아이가 하나 더 들어가야 돼. NT quantitative 해야 되니까. 한 문제만 더 풀고 잠깐 쉴게요. 됐나요? 네. 넘기셔서 17번 질문. 이거 어법상 올바른 것끼리 옳은 것끼리 짝짓는 거였거든. 그래서 얘 정답이 17번 정답이 1번 틀렸어요. A번하고 C번이 옳은 거고, 그치? 나머지는 틀렸다라는 거거든. 고쳐봤어 혹시? 다들 틀린 게 왜 틀렸는지 고쳐봤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B번부터 봅시다. B번은 왜 틀렸지? 어떻게 고쳐줘야 되지? 틀렸으니까. 투비로 해야 되죠? 우리 프로브의 목적어에는 투부정사만 쓰기로 해요. 자, ing 쓰시면 안 돼요. 투비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 C번을 왜 맞는지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덜어 있었는데 여기 and 있어요. 그리고 later in his life는 부사구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gained하고 lived하고 동렬 구조를 맞춰서 동사자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D번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바꿔야 돼? 이닝 해야죠. 왜냐면 이 디자이어한 걔가 웃기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치? 재밌음을 당하고 싶은 게 아니라 웃기고 싶어 하는 거니까 이건 감정분사 문제고. 그 다음에 2번은 얘는 왜 틀렸냐면 이 being이 없어져야 돼. being이 없어지고 그냥 reached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reach 동사와 reach into는 별개의 동사로 봐요. 그래서 저 being reached 다음에 into가 있고 그 뒤에 목적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이 동사를 썼고 이걸 넣어준 거예요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만약에 into가 없었어. 그러면 또 틀리긴 했겠죠? 왜냐면 얘도 타동사니까. 바로 명사 붙어야 되니까. 이해돼? 그래서 reach 동사랑 reach into 동사는 별개의 의미로 얘는 어디에 도달하는 거 혹은 도착하다 할 때 쓰는 게 reach야. reach into는 어디로 들어가다 혹은 이 약간 저런 것처럼 시대 안으로 도착하다 혹은 공간 안으로 도착하다 할 때 쓰는 단어여서 이 표현이 들어가요. 이 문장에서 이걸 쓰고 싶었다면 into를 굳이 쓰지 않았을 거야. 그치? 그리고 우리 눈으로 봤을 때 into에는 밑줄이 안 그어져 있죠. 그거는
요거를 쓰겠다라는 거고 여기다 S니까 능동 형태로 가져야 된다. 요거요. 위칭해야 되지? 그죠? 그렇죠. 위칭해야 되죠. 여기 분사 자리였으니까. 네. 까지 오케이? 네. 그 나머지 질문들은 각자 개인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하나 OMR 카드다 줘. 그러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아직 다 못했죠. 네. 그거 좀 푸시고 그리고 여기 전범위 배열하는 거 뽑아놨거든? 이거 가지고 가셔서 필요한 문장들만 좀 하세요. 다 하라고 못하니까 좀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는 문장들 위주로 좀 스스로 공부해보세요. 그리고 뒤로 보세요.